지수함수부터 로그함수까지 전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부가 지수 로그를 잘 확실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지수 로그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랑 로그를 확실하게 듣고 이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얘들아 안녕. 지수 로그를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잘 듣길 바래요. 이번 시간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둘 다 나갈 건데 확실하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모르는 친구들은 지수 로그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이해가 잘 가능하니까 전에 거 영상을 잘 보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자, 지수함수의 함수값 먼저 봅시다. 지수함수의 함수값은요,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y는 우리가 x제곱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함수값이라는 거는 그냥 대입을 했을 때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y값도 1이 나오잖아. 그지? 이런 거를 함수값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y는 x제곱이라고도 쓰지만 얘를 fx는 x제곱 이렇게도 쓰고요. 그럼 얘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 y값이 f값이 1로 나온다. 이렇게. 이게 함수값의 뜻이에요. 그럼 별다른 거 없는 거야. 그냥 만약에 fx가 a의 x승일 때, 즉 지수함수일 때 k1을 넣었는데 2가 나온대요. 그러면 a에 k1을 대입을 했을 때 2가 나오는 거고 a에 k2를 대입을 했을 때 4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뭘 구하는 거냐 마지막에 a에 k1 더하기 k2를 구해라. 여기 문제니까 그냥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죠. 왜?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k1 곱하기 a k2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수끼리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함수 대입을 하는 거니까 간단한 거고.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조금 지수 함수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수 함수 자체의 특징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ax승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ax승이니까 좀 이쁘게 그려보게 되면 얘가 무조건 어디 지나냐면 x에다 0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 함수값이 무조건 1이 나와요. ax승 그래프는. 그럼 0,1을 무조건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고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가함수. 이거는 이 증가함수라는 표현은 쌤이 앞으로 많이 쓸 단어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를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증가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는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감소함수인데 얘는 요거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두 개 다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점근선 개념입니다. 점근선이라는 거는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절대로 닿지 않는 거예요. 닿지 않는 그런 선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 함수 자체가 절대로 어디에 닿지 않냐면 이 y축이라고 x축이라고 하죠. 바로 요 축, x축에 절대 닿지 않아요. 요 축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고 x축이라고 써도 됩니다. 점근선을. 하지만 다른 말로는 y는 0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근선은 x축 다른 말로 y는 0이다. 누구의?
y는 ax승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또는 y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요거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y는 2의 x승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a가 1보다 큰 거잖아. 그지? 2니까 간단하죠. 그럼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네. 그럼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죠? 그리고 0,1 지날까? x에다 0 넣으면 1 맞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맞죠? 그리고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점근선은 절대로 닿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점근선이 x축이잖아. 그럼 얘랑 만날 수가 있어? 만난다라는 표현이 아예 잘못된 거지.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5번도 보게 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모든 x값이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왜냐면 그래프가 모든 x값에 다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역 같은 경우는 y값이야. y값은 어때? 여기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못 나오죠. 음수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치역이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5번도 잘 알아두세요. 지수함수에서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AX승 그래프를 우리가 구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럼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고1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Y는 3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Y는 3의 x-m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 주어져 있는 y는 9분의 1 곱하기 3의 x승 마이너스 1과 같대요. 그럼 얘를 조금 변형해서 써볼게. 9분의 1은 얼마죠?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 그럼 얘가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곱하기니까 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쉽게 m이 얼마구나? m이 2구나. 그리고 n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4번이겠죠? 간단하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y는 2의 x승 그래프가 PQ의 곱이 16이래요. 그러면 PQ의 곱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자, 각각의 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에서요. 이렇게 점 찍는 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점을 찍는다. 점을 찍는다. 이 얘기는 함수의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대응이라는 거는 x에다 우리가 a를 넣었을 때 얘가 p라는 좌표가 나오고요. y값이 x에다 b를 넣었을 때 y값이 q가 나오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y는 2의 x승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p가 나오는 거니까 2의 a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대입을 하게 되면은 q는 2의 b승이죠. 그러면 pq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랑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위식과 아래식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q는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pq는 2의 a 더하기 b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 pq 값이 16이기 때문에 얘가 2의 a 더하기 b인데 사실 얘가 16이라는 게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4가 되겠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지수함수에서의 대소비교 얘도 좀 중요합니다.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비교. 자, 지수함수의 성질이 뭐죠? 밑이 ax승이 a가 1보다 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가.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증가.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해요. 그럼 이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자, 얘 보세요. a는 3루트 3인데 너네가 지수를 잘 공부를 했다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를 3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3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a는 이렇게 되고 b는 3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4분의 1승이죠. 그럼 얘는 3의 4분의 3 이렇게 표현되고 c는 얼마냐면 c는 이게 세제곱근 81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얘를 81의 3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81은 3의 4승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면 A는 3의 2분의 3승, B는 3의 4분의 3승, C는 3의 3분의 4승. 그럼 우리가 지수만 좀 비교를 해볼까? 지수? 얘들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크냐면 일단 1보다 큰 2분의 3이랑 3분의 4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랑 3분의 4를 비교를 하게 되면 통분을 하니까 6분의 9, 얘는 6분의 8.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4가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크겠죠.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함수 전체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증가함수죠. 이 셋 다. 밑이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함수예요. 그럼 증가함수면 x값이 크면 y값도 크겠죠. 그러니까 지수 순서대로 y값의 크기, 즉 a, 그 다음에 얘가 c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운데 거 b.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함수값도 대응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a, c, b를 골라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봅시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 개념을 똑같이 이용을 할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풀었던 증가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얘는 지금 감소 함수죠. 딱 보니까 6번. 왜 감소 함수냐면 2분의 1에 x 더하기 1승이니까 얘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2분의 1이죠. 그죠?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에서 얘들아 감소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감소함수는 함수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니까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 3에서 무슨 값을 갖겠어?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이거 계산하면 4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8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에 1 대입하면 제곱 더하기 4니까 얘는 4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냐면 4분의 17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라. 그럼 8 빼기 10 요거니까 4분의 32에서 4분의 17 얘를 빼주게 되면 4분의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증가감소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얘는 밑이 증가함수죠. 5의 거듭제곱이잖아. 5의 거듭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근데 조금 이제 얘가 복잡한 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걸 좀 크게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가 전체 식의 최대가 되겠죠? 왜냐면 비례하니까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럼 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값의 최소값이 전체 식의 최소가 되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이죠.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가 바로 전체식의 최대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최소가 전체식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 최소부터 구해야 돼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부터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1 때 많이 했죠.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니까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서 위로 블록.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실제로 그려지는 거는 이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 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값은 바로 요 값 1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1. 그리고 최소값은 얼마냐면 x에도 얼마 넣으면 돼? 1 넣어야 최소값이죠. 여기 요거 1 넣어야 최소값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이게 이제 이 식의 최대와 최소야. 그럼 이 식의 최대가 1이고 이 식의 최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이제 5의 거듭 제곱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럼 최대값은 5의 1승, 최소값은 5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 이게 문제니까 5의 1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승 두 개를 곱하면 5의 마이너스 2승 즉 25분의 1이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것도.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자. 얘도 보게 되면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식을 보게 되면 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죠? 왜냐면 y는 이거 마이너스 x가 좀 그러니까 9분의 1의 x승이라고 하자. 마이너스를 식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도 3이 튀어나가죠.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3분의 1의 x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뒤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의 x승을 t라고 치환해보자. 얘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t의 제곱이 되고요. 앞에 거는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 6t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새로 짜줘야 돼요. 왜냐면 x를 3분의 1의 x승이 t라고 치환한 거라 x의 범위에 따라서 t의 범위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각각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9가 되고요. 미안.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3이 되고 그럼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의 범위는 3부터 9까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이 새롭게 변형된 t의 범위를 따라서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2차 함수 꼴로 나타내서 푸시면 됩니다. t-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10에서 꼭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t가 3부터 9까지예요. 그럼 얘가 꼭점이 3이니까 꼭점을 포함하고 9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그럼 t에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9를 대입할 때, 그럼 9를 여기다 대입하면 36이 되겠죠? 36 빼기 10이니까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36이 되겠다 이겁니다. 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잘 아시면은 그렇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자.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7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지?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할 거예요. 얼마로? t로. 그러면 이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얘를 표현해야 되거든. 그지? 얘를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제곱을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4의 x승 더하기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이게 t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2는 어디서 나왔냐? 이 완전 제곱식을 할 때 가운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근데 2ab의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대신 표현할 수 있냐면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게 되면 치환해서 어떻게 써지냐?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7,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잠깐만.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인데, 그러면 이 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t의 범위가 필요해요. t의 범위가 필요한데 이 t의 범위를 우리가 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산술기하를 쓰면요, 우리가 산술기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위에다가 설명을 다시 해주면, 산술기하라는 거는 어떤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하고 더했는데 그게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언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를 쓰면 이게 a고 이게 b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2배의 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곱하면 2의 빵승이니까 1이죠. 그래서 1. 그래서 결국에 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2보다. 그래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t의 범위를 여기다가 써서 최소값을 구해보게 되면 얘는 t-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죠. 그럼 이 식은 1,4를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가 2죠. 그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어? t가 2일 때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니까. 그럼 t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5가 되겠네요. 최소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다음 강의로는 로그함수 준비할 테니까 로그함수까지는 기본 개념 강의 잘 듣도록 하세요.